영국은 가장 취약할 때 광범위한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강력하고 존경받으며 세계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보일 때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왕립 해군 함정들이 모든 해양을 순찰했고 식민지들은 흔들림 없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유니언잭은 수많은 대륙 위에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 아래에서는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국가 부채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 확장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역 수지는 눈에 띄게 변동했고 국가 통화에 대한 압력은 조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구조적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종종 대중과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조차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이나 국제적 영향력 또는 위신으로 자주 측정합니다. 역사는 진정한 힘이 더 근본적인 요소들 위에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생산 능력, 재정 안정성, 견고한 무역망, 그리고 통화에 대한 신뢰가 포함됩니다. 영국은 제국의 범위에 자신감을 가질 때에도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했습니다. 19세기 동안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영국의 공장들은 철, 직물, 기계, 그리고 선박과 같은 필수품들을 생산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든 대륙의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중요한 무역로가 영국을 식민지와 동맹국 모두에 연결했습니다. 왕립 해군이 이 항로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자체가 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단지 선박이나 군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전역의 광산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시아 전역의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런던시의 보험 시장은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선박과 그 화물을 보호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신뢰받는 글로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계약에 이를 사용했고 준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금융, 생산, 그리고 통화 강세의 이러한 결합은 자립적인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자본은 재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역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생산은 금융을 활성화했고 금융은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간과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성은 중대한 근본적 변화를 숨길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산업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천연자원, 현대적인 공장, 그리고 성장하는 노동력을 보유했습니다. 독일은 영토를 통일하고 철강, 화학, 그리고 기계 산업을 급속히 현대화했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조직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번영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적 우위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었고 경쟁국들은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영국 자본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철도, 채권,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수입을 창출했지만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은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금융 부문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했습니다. 당시 이 변화는 약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런던은 국제금융의 중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적 강점의 기반인 산업 역량은 신흥 강대국들보다 더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공장, 숙련 노동력, 에너지 생산, 그리고 기술 전문성은 지속 가능한 영향력의 기반을 이룹니다. 이 기반이 경쟁국들보다 느리게 확장될 때 힘의 균형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이는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발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기존의 압력을 심화시켰습니다. 그 갈등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차입을 요구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영국은 종종 세계적인 대출국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중요한 채무국이 되었습니다. 부채는 장부상의 숫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향력을 심오하게 형성합니다. 채권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을 얻습니다. 차입은 또한 국가의 정책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전쟁 후 영국은 전쟁 이전의 안정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를 원래의 금 가치로 되돌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강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것이 수출을 비싸게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저해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불균등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위신, 광대한 제국, 그리고 존경받는 해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적 기반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 부채, 산업적 어려움, 그리고 미국과 독일 같은 경쟁국들의 부상은 구조적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대공황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더욱 시험했습니다. 세계 무역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영국은 결국 1931년에 근본 유제를 포기했습니다. 한때 런던이 지배했던 금융 질서는 약해지고 있었지만 옛 제도에 대한 신뢰는 지속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는 상당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취약점들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 갈등은 나치 독일에 맞선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켰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재정적 산업적 지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의 도시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은 피폐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심각하게 낮았고 부채 수준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확장된 산업 기반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통화는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달러는 파운드를 대체하여 주요 준비 통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금융 리더십의 이전은 점진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제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군대,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행정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식민지 전역의 독립운동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뒤얽혔습니다. 이것은 군사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1956년의 수에즈 위기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결정적인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재정적 압력은 정치적 후퇴를 강요했습니다. 통화 안정성이 전략적 선택을 좌우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자유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교훈은 구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견고한 경제적 기반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부채, 생산 능력, 그리고 재정적 신뢰도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통화 신뢰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안일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높을 때 차입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한 개혁은 종종 지연됩니다. 작은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전체 시스템을 재편합니다. 심리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종종 자신감을 낳고 이는 의사결정을 형성합니다. 지도자들은 과거의 패턴이 단순히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약간 더 많은 차입, 약간 적은 국내 투자, 그리고 약간 더 많은 외국 자본 의존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단계는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합되면 그것들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경제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결과를 선행합니다. 영국의 제국은 재정적 리더십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야기는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이야기는 먼저 전개되었습니다. 현대의 유사점들은 미묘하지만 실제합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집니다. 정부들은 높은 부채와 장기적인 재정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정책, 제조 역량, 공급망,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재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금융 및 서비스 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광범위한 산업 생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산업 강점이 뒤처지고 금융 및 서비스 부문이 지배할 때 구조적 긴장이 커집니다. 역사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며 금융은 견고한 생산에 의해 뒷받침될 때 가장 잘 번성한다고 제안합니다. 통화 위상은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널리 신뢰받는 통화는 더 낮은 비용으로 차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적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 영향력을 지원합니다. 영국은 파운드 스털링과 함께 당시 이러한 이점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은 개혁의 시급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은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구조적 문제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작은 불일치들이 축적됩니다. 이것들은 마침내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 행동은 이러한 전환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랜 성공 기간은 조정의 인지된 시급성을 감소시킵니다. 번영하는 동안 경고는 무시하기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결정은 과거의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인식과 구조 사이의 강흙은 취약점을 만듭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과거 지배의 기억에 기초하여 행동합니다. 그들은 현재 균형의 현실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는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선택지를 극적으로 제한합니다. 산업 재건과 기술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도적인 강대국들은 공장,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 노동력 기술,
그리고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과거의 지배는 미래의 강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투자 패턴은 국내 현대화보다 해외 수익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합리적인 재정 결정이 어떻게 장기적인 생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출은 감소합니다. 무역 수지가 변동합니다. 상대적인 산업적 비중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경향은 천천히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국제적 위상을 재정해야 합니다. 재정적 리더십, 산업 역량, 그리고 통화 신뢰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정렬될 때 그것들은 국가적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그것들이 멀어지면 시스템적 압력이 커집니다.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이후의 조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조기 대응은 유연성을 보존합니다. 영국은 결국 적응했습니다. 영국은 비할 데 없는 세계적 지배에서 다른 형태의 영향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영국은 중요하게 남았지만 재정의된 국제 시스템 내에서였습니다. 이야기는 전적으로 쇠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위신은 재정적 리더십보다 일시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힘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결정합니다. 제도들은 존경받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는 모든 정책 선택지를 형성합니다.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견고한 경제적 기반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은 국가들이 경제 기반보다 빠르게 국제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시사합니다. 부채와 구조적 불균형은 천천히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합니다. 공급망, 산업 경쟁력, 그리고 재정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도자들이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지연된 조정은 선택지를 좁힙니다. 조기 대응은 그것들을 보존합니다. 영국의 경험은 구조적 인식이 전술적 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기반은 유연성을 결정합니다. 통화 신뢰는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채는 정치적, 재정적 결과를 모두 수반합니다. 무역, 생산, 그리고 금융 네트워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것들의 정렬을 관찰하는 것은 국제 강대국들의 궤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 경제와의 비교는 미묘하지만 유익합니다. 오늘날 대규모 국가들은 높은 부채 수준, 복잡한 공급망, 그리고 광범위한 국제적 약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정책 논쟁은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특히 서비스 및 금융 부문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통화 영향력은 차입 비용과 지정학적 영향력에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얻는 구조적 교훈은 잠재적 취약점을 비춰줍니다. 이는 결정적인 예측을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이야기는 금융, 생산,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 위기, 그리고 정치적 전환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제 및 산업 구조는 한 국가가 진정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합니다. 변화는 느리게, 종종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중에야 가시적인 쇠퇴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패턴을 관찰하면 수십 년에 걸쳐 전략적, 경제적 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선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들이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진화합니다. 구조적 지표를 관찰하면 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산업, 재정의 조화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뒷받침합니다. 불균형은 조용히 나타나지만 결국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조적 이해는 예측, 준비, 그리고 더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이 탁월한 세계 강대국 지위에서 쇠퇴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생산, 투자 패턴, 그리고 재정적 우선순위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채, 산업 정책, 그리고 자본 유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원 분배는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게다가 통화에 대한 신뢰는 더 깊은 문제들을 숨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영향력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시스템과 국제적 강대함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미래 사건을 예언하지는 않지만 심오한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경제 생산량,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대중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외견상의 안정성과 인식된 강점은 종종 중요한 근본적 변화를 숨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향력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은 핵심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선제적 대응 또한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능력과 전 세계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그 경고에 귀 기울이려는 자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이 논의가 세계적 힘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십시오. 역사적 사건들을 시사 문제와 연결하는 더 많은 패턴을 탐색해 보십시오.